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고등학교 교사 정은진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전형 관련해서 제가 총 5강의 강의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학생부 교과전형과 수능 성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학생부 교과전형 하면 흔히 내신만 필요한 거 아니냐, 내신만 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398개 중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이 37.9%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최저의 비중이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역별로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서울권의 경우는 적용하는 전형이 거의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크다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 충족 여부가 합불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충족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원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보시면 올해 경기대학교 학교장 추천의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능 준비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률과 입결에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상당수의 대학이 지금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이렇게 완화된 대학들 또한 수험생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좀 향상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경인교대 학교장 추천은 최저가 신설되었고 충북대 약하의 경우는 강화되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학령 인구 감소와 통합형 수능으로 인한 계열별 충족률 차이 등의 이유로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한 대학이 증가하였는데요. 자, 그 외에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신설이나 폐지 등의 변화를 확인하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거나 입시 결과를 확인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2025학년도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연세대 교과 추천형과 한양대 교과 추천형에서 최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경우는 지금 내신 성적 상위권인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때 최저가 없는 전형이 이화여대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고요. 사실 이화여대도 2단계에서 면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상위권 학생들이 사실상 내신 100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과 전형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최저 적용 대학들을 지역별로 쭉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서울이나 인천, 경기에 수험생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대학들 다수가 최저를 두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인이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이 최저를 두고 있는지 지금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전형을 다시 한번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권을 중심으로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 최저학력 기준을 쭉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나 한국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3개 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험생들이 이런 걸 볼 때 확인하셔야 하는 게 탐구 과목 반영이 한 과목인지 두 과목인지 우선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미적분이나 기하, 과탐처럼 응시 영역에 제한을 두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의 경우에도 최저 기준을 따로 두고 있는 대학들이 많은데요. 국수영탐에서 최저를 모두 맞췄더라도 한국사에서 지금 맞추지 못하게 되면 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지금 표를 통해서 쭉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인천, 경기 지역의 주요 대학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최저학력 기준 부분을 쭉 보시게 되면 아까 서울권과는 좀 다르게 2개 합을 기준으로 삼는 대학이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와 똑같이 탐구 과목 반영이 하나인지 2개인지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미적분, 기하, 과탐 등으로 응시 영역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까 마찬가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국사의 경우는 응시 여부만 확인하는 대학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대학교의 경우만 최저 등급을 6으로 두고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대학들에서 최저를 둘 때 응시 학과의 계열에 따라서 인문과 자연어로만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인천대 경우 단과대학 그리고 국제통상이라는 학과로 따로 최저 기준을 산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하시고 본인이 충족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의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률인데요.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2022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현재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완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와 비교해서 최저가 완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충족률도 높아져서 학생들의 입시 결과도 좀 향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고려대학교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충족률이 37.1%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저를 맞췄다면 거의 합격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아무리 다른 요소가 뛰어나더라도 최저를 맞추지 못한다면 불합격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영 과목 수와 탐구 반영 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충족한 경우에 지원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수험생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원서를 접수한 뒤에 제가 2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상승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뭐 가능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상 많이 힘든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있는 전형에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충족을 위해서 내신 관리와 수능 준비를 끝까지 병행하는 그런 준비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는데요.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교과 전형 중에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